어제 블라드 형이 오랜만에 출격하셔서 나는 9월 달에 75bp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금리가 오히려 빠졌고요. 달러는 크게 강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제 1328원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베어마켓 랠리든 뭐든 주가가 반등하고 좀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서서히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우 0.06%, 나스닥 0.2%, S&P 0.2%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들에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은 크게 하락한 듯 하지만 그래도 7월 저점 대비해서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봉보다는 양봉이 많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오늘 장 종료 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퍼라고 해서요. 독일의 한전 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상반기에 16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리나라 한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18개월 영업 손실도 전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16조 손실을 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비싸게 가스를 구매한 것이 원인일 것 같고 앞으로 18개월 동안도 영업 손실이 가능할 것 같다. 퀄컴에서는 서버용 칩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칩 제조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다시 서버용 칩 시장에 다시 도전한다. 작년에 스타트업 회사도 하나 인수했고요. 아마존 AWS도 퀄컴 제품을 구매하려고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렸지만 아직 코멘트는 하진 않았다라는 소식입니다. 퀄컴의 주가 흐름은 이렇고요. 이제 밈 주식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밈 주식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차 수수료입니다. 숏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주식을 빌려오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이거 어차피 결국 빠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숏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밈주식이 상승하는 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끝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이것이 주식시장의 심리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블라드 형이 오랜만에 출격하셔서 야, 난 9월 달에 75bp 인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말에 4%까지는 올려야 돼.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안일하게 하면 안 된다. 야, 니네 큰일 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거 같았으면 이런 분위기였으면은 막, 어떻게 막 큰일 났어. 75? 무서워. 막 이렇게 할 텐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2년물 국채를 보면은 오히려 8bp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0년물 금리도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시장에서는 이 얘기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상 개시 발표하니까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블라드 총재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야 이게 긴장관계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채권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채권 안전자산으로 가고 싶어 라는 수요가 겹치면서 채권 금리는 오히려 하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시카리 연준 의장도 이분은 이제 생긴 것 자체가 이제 매처럼 생기셨는데 리세션 없이 인플레 꺾일까? 아니야 그럴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도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반영하면서 오히려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했지만 환율은 오히려 냉정하게 달러 강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느새 107.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하루 동안에 0.88%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다시 시도하는 패러티라고 제가 문구를 넣었는데 유럽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1.1까지 갔다가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로 다시 일주일 만에 지금 이렇게 위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율 시장이 주는 신호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환율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위험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NDF 시장에서 1328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얼마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원달러 환율 소식은 들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영국에서도 지금 물가가 너무 놀라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긴 하겠지만 파운드화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왜요?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파운드화가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어제 좀 중요한 것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유럽 은행들도 러시아 채권 거래를 재개한다. 어쨌든 이 내용을 거래 많이 활발하게 해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손실 난 거 있으면 포지션 청산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채권을 거래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긍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만 이슈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커진다라는 건 진짜 크고 진짜 멀리 봐야 되는 것인가에 비하면 러시아 이야기는 이거 뭐야 조금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뉴스들이 어제 나왔다. 원자재 시장의 흐름도 보면은 유가는 재고 이슈 때문에 2.7% 다시 상승하면서 90불을 회복했고요. 금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일 연속 하락하면서 1,800불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듯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하락한 것 같아요. 호주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호주가 갑자기 지금 고용시장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났는데 내용을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4만 명이 감소했어요. 예상치는 2.5만 명 증가할 걸로 봤는데 4만 명.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나타난 일이었으면 진짜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규직 근무자가 크게 감소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실업률은 3.4%입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나 일 안 해. 노동 참가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실업률은 낮아지는데 고용 자체도 낮아져서 이게 호주가 상황이 좋지 않구나. 이거 어떡하지? 호주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이렇게 낮아요. 그러나 고용자 수는 줄어들었다. 가장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호주 연기금에서 캐피큘레이트가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해드리면 채권 살라고 우왕좌왕 어떻게 채권 빨리 사야 돼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세션이 올 것 같은데 우리 너무 주식이 많아 이런 거죠. 국가별로 보면은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봤을 때 에쿼티가 검정색인데 호주는 지금 이게 에쿼티가 가장 많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거의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채권이 너무 없다 빨리 찾아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 요즘에는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장단기 금리차는 이미 이건 무조건 리세션이지 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기후라고 생각하는데요. 영국에서 물 공급이 제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885년 이후 가장 건조한 날씨, 최고 기온, 테임즈강 수위 그리고 너무 낮고 저수지 수위도 하락하고 있어서 일단 다음 주부터 임시 사용 금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 도요타와 폭스콘은 전력 부족 때문에 공장 가동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홍수인데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기에 있는 공기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극과 남극의 온도가 이렇게 낮고 적도의 온도가 이렇게 높다고 봤을 때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북극과 남극의 극지방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적도지방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 온도 차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바람이 안 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상 이변 현상들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는 디젤 빨리 가져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탄소와 기후와 관련된 스타트업에는 자금 조달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주요 단신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랜만에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기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다가 소폭 감소했다.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6% 그리고 작년 대비로는 20%나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존 주택 판매의 중간 가격은 40만 불로 10%나 상승한 상황이죠. 기존 주택 판매는 이런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서머스 교수님께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셨는데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 경제 넘어선다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최근에 중국 경제를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GDP, 중국의 GDP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 보면 총체적 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겠어? 이런 얘기를 서머스 교수님이 하셨네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상반기에 14.4% 손실 났다. 와, 이게 진짜 엄청 손실 많이 났네요. 노르웨이는 대표적으로 원유에 기반으로 한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유가가 좋아지고 원유 시장이 좋아지면은 우리나라가 좋아지니까 투자는 이쪽에 대한 투자하지 말고 다른 것만 투자하자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주식 비중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손실이 많이 났다. 네. 그동안 좋았는데 중국 최대 디벨로퍼의 수익이 급감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중국 최대의 디벨로퍼인 100개원이 상반기 수익이 최대 70% 정도 감소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일정을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한국의 금통위도 있습니다. 어제 KB증권이었나요? 9월 FOMC 회의 때부터는 점도표를 안 찍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잭슨홀 미팅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약간은 혼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악재와 호재가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 보내드는 신호를 감안해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